자, 우리 3DS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원프로입니다. 일단 빠르게 3DS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21만원 선을 다시 이탈하면서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시장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 매수세로 인해서 3DS도 좀 같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저점을 깨진 순간부터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인지하면서 대비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시장의 영향으로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일단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좀 관심이 좀 많이 뜸했던 기관계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서 이러한 반등을 만들어낸 상황이고, 차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조정에 대한 저점을 만들어낸 27만 5천원 선을 빨리 탈환을 해줘야 다시 한번 3DS가 위로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지체하지 말고 바로 강한 매수세로 뚫어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면 여기를 사이에 두고 이러한 형태의 횡보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는 이렇게 38만 원에 도달을 했을 때 강한 매도세가 발생을 하면서 좀 급각으로 떨어지는 경향성이 이제 점점 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을 만약 한 번 더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점점 낮아지면서 세기 형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황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해석으로만 놓고 봤을 때 우리 3DS 주주님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수렴, 그리고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이런 쐐기 형태 뒤에 급격한 이런 상승 모멘텀이 좀 발생해 주기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듯이 27만 5천원 선을 빨리 돌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제가 강조드렸던 25만원 선이나 아무리 못해도 21만원 선은 지켜야 된다, 이 기준을 벗어난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찍힌 저점이 그 기준들과 그렇게 멀리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관적으로 상황을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좀 매크로적인 그런 수급적인 이슈들도 좀 많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황이 긍정적이다, 전혀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그런 펀더멘탈적인 그런 이슈들을 또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요,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눌러주셨을 때 제가 앞으로 더 양질의 정보가 담겨있는 영상들로 항상 보답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을 했었는데, 근데 이 6일 동안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다 매수 사이드카, 하루도 빠짐없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6거래일이죠. 6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서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지수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런 구간에서 갠실이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단타성 매매로 접근을 하다가는 사실 정확하게 변곡점을 캐치할 수 없는 이상 수익을 볼 확률보다 좀 손실 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변동성들을 사실 누구도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정확한 매도점을 맞출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가 이때 익절을 못했으면 다시 다 두들겨 맞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멘탈 갈려서 여기에서 그냥 나왔으면 다시 이거 못 먹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엉덩이 무겁게 내가 지금 진입해 있는 종목들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가치들을 믿고 그냥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있는 게, 그래서 혹시 모르는 다른 이런 변동성들을 유발하는 하방 쪽으로 유방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분할로 이렇게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고려를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게 최선이죠. 이번 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유발했던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 옵션 만기나 스페이스X의 상장 같은 그런 요소들이 이제 이번 주에 전부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매크로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이번 주보다는 좀 변동성의 형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면 한쪽으로 방향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매에 임하는 게 조금은 더 현명한 대응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면서 좀 하방으로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액션들을 사실 조금 보여줬는데, 이게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좀 유가도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 때문에 좀 하방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거기에 수급이 유출될 만한 그런 이슈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변동성 확대가 조금 아래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공포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잖아요. 사실 월드컵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인 축제이고, 이런 전 세계적인 축제는 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런 축제 기간에 전쟁을 지속한다? 이거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매우 모순적인 그런 행보일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지구촌 축제를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를 타격하고 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 자체가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보를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중간선거까지 어떠한 영향성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과의 합의를 14일에 정식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죠. 아직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고 다른 수급적인 문제들도 전부 다 해소가 되면서 그래서 이번 주 증시 마감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마감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미국에서 FOMC가 있는데 이제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금 당장 미국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가 동결로 갈 텐데 사실 금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보다는 이번에 부임한 케빈 호시가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텐데 이 인물의 기본 성향이 조금은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 트럼프가 이제 케빈 호시를 임명을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FOMC를 진행을 하면서 백악관이 연준에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진 않겠다. 그렇지만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 국민들이 자국민들이 받을 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넣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 인물이 그 말이 먹히느냐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뷰가 어떤 방향인지 가까우면 올해 하반기 근 2, 3년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이클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FOMC 때 케빈 워시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를 봐도 그렇고 뭐 일본 증시를 봐도 그렇고 뭐 국내 증시 코스피를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주봉으로 봤을 때 워낙 고각 상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횡보하는 형태 혹은 이렇게 살짝 우하향하는 형태로만 만들어서 이런 이평선들이 캔들에 접촉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런 추세를 하방으로 강하게 이탈하면서 이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한다? 이거는 사실 지금 당장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내려간다면 뭔가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있거나 증권사들에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리포트들이 몇 개라도 나와야 되는데 현재 하반기 실적 기대값을 예상하면서 뭐 코스피 지수 12,000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다시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뭐 5,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 그거는 지금 고려하기에는 좀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동안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상방 발산을 하고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로 나열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주주님들께서 하시는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 그런 걱정은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실 수 있는데 최소 내려가더라도 이게 박스를 그리거나 혹은 우하향을 하면서 내려가지 이게 이렇게 일자로 그냥 수직으로 다이빙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고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측면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만 봐도 될 것 같고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DS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자면 11일에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테크 코리아에서 3DS가 부스를 만들었는데 그 부스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시청을 하고 있죠. 이게 뭐였냐면 요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AI 에이전트인데 이 AI 에이전트는 결국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개개인들이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 스스로에게 필요한 비서 역할을 대신 해주는 그런 AI인 거거든요. 어떠한 업무를 하던지 간에 뭐 자료를 찾기 위해서 검색한다거나 뭐 정확한 팩트 체크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AI가 없었을 때는 업무를 하는 당사자가 직접 다 일일이 찾고 검색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확인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잡일적인 요소들 쉽게 말하면 잡일이죠. 개인 비서가 해줄 수 있는 이런 잡일적인 요소들을 AI가 대신 해주는 이게 AI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AI 에이전트에 지금 사활을 거는 이유가 결국에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효율을. 그렇게 업무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소가 AI이기 때문에 특히 삼성에서 AI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업무 효율이 거의 8배 이상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빨리 해도 최소 80분 걸리던 일이 10분으로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혁명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70분 동안 다른 업무를 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 70분에서 또 70분이 걸리는 일을 10분 안에 끝내고 혹은 이것보다 더 빨리 끝내고 또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60분이 또 다른 일을 하는데 더 빨리 단축되고 그러면 이거는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업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AI를 한 번이라도 써보면서 일을 해보면은 다시는 AI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다. AI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이 업무에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코딩을 잘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나한테 맞는 커스텀 비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코딩을 내가 잘 모르고 있어도 AI한테 한글 명령어로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해서 저러저러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하면 AI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굳이 코딩을 몰라도 상관없다.
코딩 없이도 그냥 명령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디폴트 값을 매번 만들어 놓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례와 직접적인 경험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금융권들이, 은행원들이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제도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소버린 AI가 화두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AI가 각종 문서에 초안 만들어주고 회의록 정리해주고 뭐 번역해주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거를 안 쓸 수가 있겠어요. 사람 한 명이 할 수 없는 일을 얘가 지금 혼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기업에서 신입사원 한 명 채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각종 AI들을 결제해서 활용하는 게 업무 효율이 훨씬 좋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뭐 물론 그러한 사례들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합리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업무를 보는 데 있어 AI를 얼마나 잘 쓰냐가 업무 능력이 얼마나 되냐,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판단하는 그런 능력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세상이 이런 변화의 시대에 있고 3GS는 자체적으로 패브릭스라는 플랫폼이랑 브리티웍스라는 자체 기술로 이 시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입 아프게 설명드렸던 삼성 그룹 내 캡티브 마켓에서 사용될 모델들이죠. 이렇게 AI와 관련된 모멘텀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3DS가 주가가 이렇게 조금 부진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시면 결국에는 하반기에 좀 상방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때 지금 이 기회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겐 후회로 남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3DS 주주님들, 뭐 그런 거시적인 상황들이나 지수의 등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영향받을 수는 있겠죠. 그치만 결론적으로 지금 3DS가 가지고 있는 AI와 관련된 모멘텀을 믿고 그냥 우직하게 분할로 매수하시면서 계속 지켜보신다면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같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흔들림의 과정에서 당연히 불안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 원프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고 뭐 이런 소식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주가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뉴스로 인해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게 차트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차분하게 매일매일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3DS와 관련된 소식들 받아보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같이 기다려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꼭 눌러주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할 때마다 우리 3DS 주주님들을 찾아가실 수 있게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내일 더 좋은 3DS 관련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원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